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비 속에서 3년 동안 연락 없던 제 아들이 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가 그 떡볶이를 먹고 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제 아들이 저를 창피해하던 이유를 그제야 알게 됐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심입니다. 62세 여성입니다. 지난 30년을 간호사로 일했고 지금은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분식집 영심분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15년이 되었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사연을 신청하게 된 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5년을 잃어버린 사람을 한순간에 되찾은 이야기. 그리고 제 아들이 저를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요. 알람 없이도요. 15년을 같은 시간에 일어났으니까 몸이 알아서 깨는 거죠. 집에서 5분 거리. 제 가게 영심분식으로 향합니다. 혼자서요. 30년을 간호사로 일했어요. 환자들을 봤어요. 생로병사를 다 봤어요. 하지만 제 삶에서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제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그만두고 분식집을 시작했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였어요. 특히 도훈이를 위해서였어요. 매일 새벽 5시 저는 냄비에 물을 올려요. 육수를 끓이죠. 멸치, 다시마, 무. 모두 손으로 고르고 씻고 삶아요. 이 손으로 30년 동안 환자들의 주사를 놨고 이제 이 손으로 떡볶이를 끓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손에 나 있는 상처들, 화상 자국, 칼 자국, 톡톡 튀는 기름으로 인한 흉터들. 누군가는 내게 말했어요. 엄마, 그런 손을 왜 사람들 앞에 내밀어? 그런 손이면 손가락 아플 텐데 왜 자꾸 그 가게를 다니고 싶어? 바로 제 아들 도훈이였어요. 도훈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제 가게에 자주 왔어요. 엄마 나왔어. 하고 외치면서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엄마 오늘 시험 봤어. 엄마 떡볶이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 우리 도훈이 학교는 잘 다녀왔어? 엄마가 좀 더 맵게 해줄까? 그런 날들이 그렇게도 소중했는데 대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도훈이는 명문대에 들어갔어요. 저희 가족 처음으로요.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엄마 미안. 요즘 과제가 많아서 못 가겠어. 그래 알겠어. 공부 열심히 해. 엄마 그리고 친구들한테 엄마가 뭐 하신다고 말하지 마. 아직 직업 얘기는. 분식집 장사한다는 말이 창피했던 거예요. 그때는 아직 괜찮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이 재개발로 분식집을 다른 곳으로 옮겼죠. 도훈이는 강남의 큰 IT 회사에 입사했어요. 개발팀장 직책을 가지고요. 회사도 좋고 연봉도 좋았어요. 하지만 엄마 미안. 야근이라. 엄마 주말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엄마 다음 달에 꼭 갈게. 다음 달은 절대 오지 않았어요. 매번 새로운 다음 달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전화도 문자도 줄어들었어요. 3년 전이었어요. 도훈이가 마지막으로 집으로 온 게요. 엄마 나왔어. 도훈아. 얼마만이니? 밥은 먹었어? 엄마가. 엄마 잠깐. 나 당분간은 엄마 만나러 못 올 것 같아. 엄마 가게에 누가 올 수도 있고. 뭐? 누가 올 수 있는데? 회사 선배들도 올 수 있고 요즘 사귀는 여자도 있는데. 엄마 가게를 알면 복잡할 것 같아서. 엄마가 이해해 줄 수 있겠지? 엄마도 알겠지? 내가 이 정도도 못 해드려서 미안하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내 아들이 나를 창피해하고 있구나. 이 분식집을. 아니, 나를 창피해하고 있구나. 그날 도훈이가 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 위의 상처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내 아들이 이 손을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이 일을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3년이 지났어요. 도훈이를 본 지 정확히 3년입니다. 그 3년 동안 도훈이에게서 온 연락은 명절 때 문자. 엄마 안녕하세요. 생일 때 짧은 전화. 엄마 생신 축하합니다. 그것뿐이었어요. 엄마 설 잘 지내세요. 엄마 추석 잘 지내세요.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존댓말이에요.
존댓말.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축하합니다. 내 아들이 저한테 하는 인사가 존댓말이 되어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아들이 저를 엄마가 아닌 어떤 거리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고 혼자 떡볶이를 끓이고 손님들의 정말 맛있어요라는 말을 듣고 저녁 8시에 가게를 닫고 혼자 집에 가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다가 혼자 자요. 그리고 또 혼자 일어나요. 제 휴대폰에는 도훈이 사진만 수백 장 있어요. 어린 도훈이, 학창시절 도훈이, 회사원 도훈이. 사진첩을 자주 열어요. 도훈아, 엄마가 보고 싶다 하고 중얼거리면서요. 하지만 전화는 안 해요. 바쁠 테니까. 그런 생각에 말이에요.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어요. 손님들도 평소처럼 왔다 갔고 떡볶이도 평소처럼 팔렸고 아무것도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하루였어요. 오후 2시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처음엔 구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내렸어요. 정말 갑작스러운 폭우였어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요. 마치 하늘이 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비였어요. 이거 큰 비네요. 잠깐 여기서 기다려도 될까요? 언제 그칠까요? 네, 천천히 기다리세요. 음료 드릴게요. 비를 피하는 손님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주방에서 떡볶이를 만드느라 자세히는 안 봤지만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넥타이도 하고 있었어요. 출장 가는 길인 것 같았어요. 미안합니다. 갑자기 비가. 어서 오세요. 비 피하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저는 떡볶이를 만들며 편한 곳에 앉으라고만 안내했죠. 그냥 평범한 손님으로 생각했거든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주방에서 그 남자 뒷모습만 보였죠. 그런데 그 남자는 가게를 자세히 봤어요. 간판을 보고 가게 안을 보고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손님을 위해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멸치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 고추장의 향, 양념의 향기. 이 냄새는 30년 전 제 간호사 시절부터, 아니 그 전부터 쭉 제 손에 밴 냄새였어요. 이 냄새 어디서 맡은 건가? 이 냄새 정말 익숙한데. 떡볶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떡볶이를 내놨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고요. 그런데 남자의 손이 떨렸어요.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그래서 저는 느꼈어요. 이 남자가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요.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남자가 갑자기 말을 걸더군요. 사장님. 네, 무슨 일이세요? 엄마? 세상이 멈췄어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나는 알았어요. 그 목소리, 그 눈빛. 내 아들 도훈이었어요. 3년 만에 만난 제 아들이 나타났어요. 비 오는 이 골목길에서 제 가게 앞에서요. 도훈아, 여기가 엄마 가게였어? 도훈이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비를 피하려고 들어간 이 골목, 이 가게가 자신의 어머니 가게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떡볶이의 맛이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먹던 엄마의 맛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엄마. 여기가 엄마 가게면 엄마 이름이 간판에 영신분식. 내가 얼마나 많이 지나다닌 이 동네인데 내가 이 간판을 몇 번이나 봤을 텐데 나는 이게 엄마 가게라는 걸 몰랐어. 아니, 더 정확하게는 알고 싶지 않았어. 그때 나는 깨달았어요. 제 아들이 진짜로 저를 부끄러워하고 있었다는 걸요. 분식집 장사를, 아니 저를 창피해하고 있었다는 걸요. 도훈아, 잠깐만. 여기 앉아. 엄마가 밥을 좀 더 차려줄게. 아니야 엄마. 고마워. 근데 나 출장 가는 중이라서 이 비 그치면 바로 가야 돼. 출장? 어디로? 부산이야. 회사 미팅이 부산에서 잡혔어. 도훈이는 자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꾸만 밖을 봤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발견될까봐 불안해하는 것처럼요. 요즘 잘 지내고 있지? 회사는? 응. 잘 지내고 있어. 얼마 전에 약혼도 했고. 약혼? 정말? 누구야? 어떤 여자야? 의사야. 서울대학병원 내과 의사. 도훈이는 약혼자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자랑스럽다기보다는 마치
빨리 이 주제를 넘기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 좋겠네. 한번 만나고 싶은데 엄마도 인사하고. 야, 엄마, 그건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가족들에게 제대로 소개하기 전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아내 아들이 내 이름을, 내 가게를 그 여자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구나. 부끄러워해서요. 엄마, 다 먹었어. 정말 맛있었어. 역시 엄마 손맛이야. 그래? 다행이네. 도훈아. 내가. 엄마 미안해. 정말. 근데 나 가봐야 해. 비가 좀 그칠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래. 조심히 가. 도훈이는 가게 밖으로 나갔어요. 빗속으로 말이에요. 나는 가게 문에 서서 도훈이의 뒷모습을 봤어요. 비에 흠뻑 젖어가면서도 돌아보지 않는 내 아들의 모습을 말이에요. 그 30분 동안 우리는 뭘 했을까요? 크게 뭔가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서로를 마주보면서요. 불편함 속에서요. 떡볶이가 아직 따뜻했어요. 도훈이가 방금 먹던 그릇이었거든요. 아내 아들이 정말로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분식집 장사하는 엄마를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거구나. 그래서 나한테서 멀어진 거구나.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저는 30년을 간호사로 일했고 15년을 분식집을 운영했고 3년을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 오는 오후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있었다는 걸요. 분식집 장사를 하는 이 엄마를요. 검고 거친 이 손을요. 상처투성이인 이 모습을요. 도훈아, 정말로? 엄마가 그렇게 창피했어? 엄마의 직업이? 엄마의 이 손이? 엄마 자체가? 하지만 그날 비가 그친 후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아들의 약혼자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요. 그 진실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고 저는 깨달았어요. 세상의 인연이란 정말 신비롭다는 걸요. 도훈이가 간 후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더 이상 아들을 기다리지 않기로요. 아들이 날 부끄러워한다는 걸 알게 된 이상 마음이 쓸데없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도 여느 날처럼 저는 가게를 정리했어요. 냄비를 씻고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그런데 도훈이가 앉았던 의자만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그 의자에 앉아서 제 떡볶이를 먹으며 엄마 맛있다고 말하던 어린 도훈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말자. 그렇게 다짐했어요. 일주일 뒤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여러 번요. 엄마? 엄마 맞아?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아? 도훈아, 뭐 급한 일이야? 엄마, 미안해. 정말로. 내가 엄마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도훈이의 목소리가 떨려 있었어요. 마치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처럼요. 도훈아, 뭐가 이렇게 떨려? 엄마 내일 시간 돼? 약혼자가 꼭 엄마를 보고 싶대. 사실 내가 만나달라고 부탁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아, 약혼자가 저를 보고 싶다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도훈이는 엄마를 소개하고 싶지 않아 했는데 약혼자를 만나기로 한 그날 저는 정말 긴장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소개시키고 싶지 않던 여자니까요. 어떤 여자가 내 아들을 선택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엄마 이분이 내 약혼자 정미선 씨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정미선입니다. 도훈이가 항상 어머니, 정미선이라는 여자가 저를 보는 순간 얼굴색이 변했어요. 마치 뭔가를 깨달은 것처럼요. 혹시 어머니 조남이 박영심인데요. 박영심? 이건 아니야. 설마 근데 이 얼굴, 이 눈빛 아니야. 그럴 리가. 미선아, 왜 그래? 왜 그런 표정이야? 아니야. 미안해. 사실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할 말이 있어서. 도훈이, 혹시 어머니 이름이 박영심이고 간호사로 일하셨다고 한 거 정말이야? 응, 그런데?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분식집을 하신다고. 미선이가 엄마의 이름과 직업을 말했을 때 우리 가족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결핵으로 죽을 뻔했어요. 엄마가 이혼을 당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분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분이 제 엄마를 거의 강제로 병원에 데려가 줬고 제 엄마의 치료비를 전액 빌려주셨어요. 그분이 혹시 어머니세요? 정미선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건 25년 전의 일이었구나. 제가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의 일이었구나. 25년 전 저는 서울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돌봤던 환자 중 한 분이 있었어요. 결핵으로 입원해 있던 순영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 그분은 정말 비참한 상태였어요. 박영심 간호사 이 환자. 경제 형편이 아주 안 좋은데 치료를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왜요?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알지만 치료비가 없대요. 남편도 떠났고 아이도 하나 있고. 그때 저는 한 가지 결정을 했어요. 그분의 치료비를 제 월급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은 내기로요. 그리고 병원 의료진들과 환우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순영이 이거 먹어. 잘 먹고 치료받으면 낫는다. 저 돈이 없어서. 정말 그런 말 하지 마.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돈이 뭐가 중요해. 제가 순영이를 그렇게까지 돌봤던 이유는 제 아들 도훈이가 어렸을 때 폐렴으로 위기를 겪었던 기억 때문이었어요. 그 얼마나 무섭고 무력했는지를 알았으니까요. 순영이는 다행히 회복되었어요. 2개월의 치료 끝에 전염성도 사라졌고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 순영이가 제게 했던 말을 난 아직도 기억해요. 박 간호사님, 저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꼭 인연 있게 만나 뵙겠습니다. 순영아, 그럼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그게 최고의 보답이야. 그 뒤로 저와 순영이는 연락이 끊겼어요. 세월이 흐르고 전 간호사를 그만뒀고 분식집을 시작했고 도훈이는 커갔고 그리고 25년이 흘렀어요. 어머니, 제 엄마 이름이 순영이세요. 순영이? 내 어머니가 25년 전에 제 엄마를 살려주신 분이세요. 엄마가 제게 그 얘기를 수백 번은 했어요. 너를 낳고 혼자가 되었을 때, 내가 결핵에 걸렸을 때, 한 분이 있어서 살았다. 그분이 없었으면 넌 이 세상에 없었을 거다. 그분 이름이 박영심이다. 언젠가 꼭 보훈하고 싶다.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엄마가 미선이의 엄마를 살렸다고. 그럼 내가 미선이 엄마 때문에 미선이를 만났다고. 어머니, 제 어머니 이름이 순영이에요. 맞아. 순영이. 그 예쁜 여자. 지금 잘 지내고 있어? 엄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어요. 순영이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기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슬프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마치 운명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훈아, 너는 몰랐지? 너의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리고 내가 왜 너한테 자꾸 엄마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는지. 미선아, 내가. 도훈아, 너는 엄마를 부끄러워했어. 내가 알고 있었어. 미선이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얼마나 한심했는지를 알았거든요. 너의 엄마는 비록 분식집을 하지만 내 엄마의 목숨을 구했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했어. 그런 분을 부끄러워한다고? 너 미쳤어? 도훈아, 너는 정말 미쳤어. 미선이가 제 아들을 꾸짖는 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 한구석이 시원하게 내려갔어요. 누군가가 내가 한 일을 인정해 주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지금 의사입니다. 내과 의사로 사람들을 돌봅니다. 엄마가 죽기 전 제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미선아, 너는 그 박영심 간호사님처럼 살아.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돈을 나중에 생각하고 너의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 엄마는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도훈이와 결혼하는 것을 축하해 주시겠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제가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어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말이에요. 분식집 장사가 뭐가 창피했지? 간호사에서 분식집 사업가가 된 게 뭐가 부끄러웠지? 아, 내가 정말 한심한 아들이었구나. 미선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는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는데 제가 엄마를 부끄러워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엄마 때문에 제가 무시받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제 직업이 떨어질까 봐,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없을까 봐. 도훈이가 울었어요. 진짜로 울었어요. 그리고 나도 무너져 내렸어요. 한순간에 25년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도훈아, 그만. 엄마는 괜찮아. 아니, 엄마 절대 괜찮지 않아. 나를 반하는 정말 최악의 아들이야. 도훈아, 그래서 넌 이제 바뀌어야 해. 너의 엄마처럼. 넌 엄마에게서 정말 많은 걸 받았어. 이제 그것을 돌려줄 차례야. 그날 오후 우리는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순영이의 이야기, 25년의 세월, 그리고 운명에 대해서요. 어머니, 혹시 제 어머니 사진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사진 속의 순영이는 25년 뒤 할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밝은 미소가 있었어요. 고마워 박영심이라는 말이 담긴 그런 미소였어요. 순영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나 봐. 네, 엄마는 아주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 은혜를 갚고 싶어 했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한 그 작은 선행이 25년을 건너 이렇게 돌아오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아들의 삶까지 바꾸고 있었다는 걸요. 엄마를 우연히 만났던 그 비 오던 날. 나는 정말 운이 좋았던 거야. 왜냐하면 그날이 없었으면 나는 계속 엄마를 부끄러워했을 테니까. 그리고 미선이의 엄마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미선이와 결혼했을 거야. 결국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을 거야. 엄마, 정말 비가 고마워요. 하지만 그건 별로 고마울 일은 아니야. 도훈아. 아니에요. 그 비 때문에 나는 깨어났어요. 그리고 엄마를 제대로 보게 됐어요. 그 뒤로 도훈이는 자주 가게에 왔어요. 그리고 이번엔 창피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엄마, 이 떡볶이 정말 맛있어. 당연하지. 엄마가 만든 거니까. 엄마, 나 이제 회사에서 엄마 일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저희 엄마가 분식집을 하시는데 떡볶이 맛이 일품이라고 말했어요. 내 아들이 드디어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미선이와 도훈이의 결혼식은 정말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미선이의 아버지가 주례를 섰고 도훈이는 누누이 말했거든요.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미선의 엄마 순영이가 치료받지 못했다면 미선이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미선이가 없었다면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제 엄마 박영심은 의료진이 아닌 상태에서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나눔이 무엇인지를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도훈이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저도 울었고 미선이도 울었고 순영이의 남편분도 울었어요. 지금은 10월이 되었어요. 도훈이와 미선이는 아직도 자주 제 가게에 와요. 더 이상 창피해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면서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분식집 사장님 아들 도훈입니다. 제 엄마가 만드시는 떡볶이가 정말 맛있죠? 사실 저도 최근에 깨달았는데 이렇게 좋은데 왜 그동안 보이지 않았는지. 도훈아, 또 울겠어. 내 아들이 이제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누군지를요.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만약 그날 비가 안 왔다면, 만약 도훈이가 부산 출장을 가지 않았다면, 만약 우연히 제 가게 앞에서 비를 피하지 않았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만약이 맞춰졌어요. 정확히 맞춰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한 것처럼요. 저는 박영심입니다. 30년을 간호사로 일했고 15년을 분식사업가로 일했고 3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돌고 도는 인연이 정말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25년 전 제가 한 작은 선행이 25년을 거쳐 제 아들을 깨워놨어요. 그리고 제 아들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고 계신가요? 혹은 누군가의 외면으로 외로워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말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인연이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든 돌아올 수 있거든요. 때론 비 오는 날에, 때론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때론 당신이 잊고 있을 때의 말이에요. 제 경험이 여러분께도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도
돌고 도는 운명 같은 인연이 찾아오길 바랍니다.